내 주장이 아니고요. 통영경찰서 증거 목록에 보면 그 변호사님과 통화했던 녹취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은 사실 변호사법을 위반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변호사님 고소하지 않습니다. 좀 변호사로서 잘못된 행동을 했죠. 그렇다고 통영경찰서에서 그 변호사한테 어떤 정보를 알아냈는데 그 변호사 이름을 써가지고 그렇게 좀 비겁하지 않습니까? 나는 좀 그 변호사님이 그래 통영경찰서에 도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고소당하잖아요, 그 변호사님. 그래도 통영경찰서를 위해서 저의 히든카드를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증거가 있다. 또 이런 마음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으면 그런 거 녹취록에 다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적으면 안 되죠. 또 그 변호사님 어느 법인, 누구 변호사 이런 걸 쓰시면 안 되죠. 누가 통행경찰서에 범죄 신고할 수 있겠어요? 범죄 신고하면 무고죄로 이렇게 걸 수 있고 좀 도움을 드리려고 그 변호사님처럼 저와 나눈 그 대화의 일부를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걸 갖다가 증거로 해갖고 이렇게 작성해서 그 변호사 이름, 법인 다 이러면 누가 통영경찰서를 믿겠습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교통조사관 담당 내가 별로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요. 진실입니다. 무고고 명예훼손이고 저한테 그렇게 걸었지만 여섯 사람이 내가 그분들을 막 비난하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모욕하고 그럽니까? 제 이렇게 유튜브에 목적이 뭔지 국민 여러분 아시죠? 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앞에다가 제 이런 게시가 공익이면 공익 이렇게 좀 써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아니면 비난의 목적 그럼 비난의 목적 이렇게 보시는 대로 좀 써주십시오. 제가 300만 원을 벌금을 저희 아내가 치상죄로 약식 명령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내고 덮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제 계산으로는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간이나 재판을 받으러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사실 300만 원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렇게 하면 덕지덕지 여러 가지 죄명으로 걸리죠. 또 무슨 전에 선임했던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공소장이 또 왔대요. 또 뭘로 또 거르셨는지. 또 어제는 대구에서 아반떼 관계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걸었다 그래요. 제가 이 유튜브에 그분들의 실명을 말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보지는 못했는데 가능하면 제가 아반떼 차측 이렇게 차량 운전자 이렇게 권누구 씨 이렇게 말하지 아반떼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반떼 차를 수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에. 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이 특정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통영경찰서가 이런 게 무슨 사람이 특정돼 있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300만 원 내고 치상죄 뒤집어 쓰고 끝나고 우리가 해외 취업 못하고 그러면 되죠. 그래도 그게 싸지요. 내가 볼 때. 그래도 이렇게 나온 거는 그게 300만 원이 아니라요. 제대로 4사람, 5사람 치상죄를 뒤집어 썼다면 저희 집사람이 그 공소장에 나온 건 4사람인데 저는 아내의 운전행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22년 11월 한 말경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것은 내가 아반떼 차 측에 앞지르기 연관 피해 그리고 협박 그것으로 인해 이렇게 차에 올라타고 그럴 때 목에 경추에 이상이 왔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디 저희 집사람을 상대로 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진단서를 제출했습니까? 그런데 내 사건 번호를 원래 22년 12월 26일 이후에 사건 번호를 만드셨겠죠. 그때까지는 사건 번호도 없고 이건도 안 시키셨으니까 60 며칠 동안. 그거 불법이에요.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 번 조사도 하고 또 이건도 안 되고 보험금을 받도록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아무 블랙박스도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딱 줘라 뭐 이렇게 전화 한 통 해서 사건 사고 확인원도 없고 이건도 없고 이렇게 돈을 받게 한 거. 그거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건 보험사기죄입니다. 그런 일들이 다 있는데 무고죄와 명예훼손을 저한테 따지는 게 그게 맞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국에서 오래 살다가 와서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음 아픈 게 아니라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전 국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보통 시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아파요.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잡아가세요. 내가 다른 데는 다 가봤는데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깜빵은 안 가봤습니다. 돈도 없어요. 당신들이 나를 괴롭히는 동안 통영에 있을 때 그 보증금 빼가지고 다 이렇게 쓴 거예요. 당신들이 도와줬던 그런 보험 사기, 그런 사람들이 돈을 계속 요구하고 산에서 욕설을 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꽃감 빼먹듯이 지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통영에서 정말 살 수가 없는 곳이다. 거기 있다가 정말 어떤 화를 면치 못하겠다 해서 그냥 또 이사를 오게 된 거죠.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올 때 시민 여러분 여관을 전전했습니다. 통영경찰서 때문에. 한 달, 뭐 이렇게 여관을 전전했어요. 그게 국민에게 할 도리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작년 12월 전후에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저희 아내가 해외 운전면허가 있는데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제가 기침이 심각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구급 상황에서 그 4m 구부러진 도로에서 차를 세우면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아내가 스스로 좀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할 때 우리 뒤에 초보 운전이 이만큼 크게 붙어 있는 걸 보고 따라 붙은 그 차량이 아반떼 차량이 저희 차 뒤에서 옆을 지나서 앞쪽으로 그 완전히 앞지르기 아닙니까? 그 통영경찰서에 있는 영상에 나오잖아요.
그 영상에 나오는 앞지르기 중앙선 밟은 그런 것들이 하나투 수사 서류에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리고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체포할 수 있다. 법인 도피죄로. 통영경찰서에 22년 10월 20일 날 공문서를 보면요. 저희 집사람이 제 아내라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나는 모르는 줄 아세요? 제 신원조회를 자동차 그 차적조회하고 보험조회하고 그러면 다 나오죠? 그거 금방 나오죠? 그걸 다 아실 텐데 내가 저희 아내를 갖다가 바칠까요? 저희 집사람한테 치상죄를 뒤집어 씌워서 무슨 짓을 하는데 내가 아내를 갖다 바칠까요? 어떤 남편이 그러겠습니까?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여러 사람한테 치상 피해를 입혔다고 하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그날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사고 같지도 않은 사고로 지금 와서 그러면 왜 돈을 지급했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왜 저희 아내 말도 통하지 않는 아내 조서를 작성할 때 아픈 사람 6시간 막 이렇게 7시간 앉혀놓고 강압조서를 할 때 아내가 한글을 모르는데 거기다가 왜 공갈, 협박, 욕한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아내 간인을 몰래 이렇게 받아 놓은 겁니까? 왜 그랬어요?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블랙박스에 나올 거 아닙니까? 저희 아내나 저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했던. 그래서 제가 시민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선 것은요. 저의 어떤 유익이나 제가 뭐 어떤 300만 원을 200만 원, 100만 원으로 깎고 면제를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300만 원이 아니라 변호사를 구하러 가니까 1심만 아무리 적어도 1000만 원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 또 서울 지역에서 모시고 오면요. 교통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또 뭐 증인 신청하고 막 그렇게 되면 여러 번 오셔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비싸져요. 근데 또 서울 지역에서도 변호사님을 한번 선임했거든요. 무고죄 처음부터 그래요. 이건 무고죄 성립이 안 된다. 저도 법조문을 볼 때 무고죄 그 말이 됩니까? 내가 저한테 영상을 갖다 숨기고 몇 달 동안 보여주지 않고 휴대폰 영상을 꺼내놓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게 다 녹음이 있는데 또 본인 그 교통과 담당관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입으로 다 말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908에 이렇게 회부되고 그러면 국민들은요 우리가 뭐 형사재판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또 전세금 그 보증금 그런 걸 뽑아서 변호사 선임하는 거죠. 지금 무슨 잘못을 통영경찰서에서 하셨는지 아세요? 가만 놔둬도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한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아내는 계속 진료 다니고 있어요. 통영경찰서에서 구금하는 동안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의 반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부작용이 생겨서 어지러움 때문에 걸어다니지 못합니다. 가끔 제가 억지로 이렇게 옆에 손잡고 붙들어주고 밖에 잠깐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오지 방에서 대부분 누워있든지 자꾸 자요. 왠지 아세요? 저희 아내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은 죄? 사고 날까봐 안전한 장소로 남편이 아플 때 운전한 죄? 그 죄로 손괴죄 없잖아요. 그 견적서 가짜잖아요. 그 영상에 보세요. 산타페 차가 우리 차랑 부딪혔는지.